그러니까 만들어 간다고 막 뛰네.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손을 좀 잡으시면 예, 크로스로 크로스로 예, 크로스로 애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입니다. 최근 오랜 전통을 이어온 정당의 분열하는 모습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을 매우 실망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집권정당으로 변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실함과 문재인 대표의 진정성을 믿고 오랜 고민 끝에 더불어민주당 조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경제 환경을 조성하여 성장 기반을 재구축하고 심화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잘 살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저는 그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이루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는 총선에서는 불평등을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을 재정비하고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는데 전력을 다할까 합니다. 그리하여 기필코 승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계시고. 일단 그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단독선대위원장 그거가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궁금하고, 혹시 정리가 됐다면, 만약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정리가 됐다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파트너의 자질이나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다 가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셨는데 그 소위 친문 이동권 윤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얘기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 조기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할 때 나는 그런 거를 전제로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이 단독선대위원장을 갖다가 헌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동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는 이 공천에 관련해서는 공천을 하는 일정한 룰이 정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룰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공천자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크게 이렇다 저렇다.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근대 정당에 있어서 어떤 도구마나 어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식의 정당의 운영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부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선대위가 구성된 직후인지, 아니면 좀 야권 통합의 단초가 된 이유인지, 아니면 야권 통합이 되고 나서인지, 그 시점이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당의 우리 대표의 권한이 일단 선대위원장한테도 전체적으로 이양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이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통합을 위한 어느 정도의 단계가 성립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야당이 통합이 되는 것이 굉장히 간절한 희망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것 같으면은 지금 당이 이렇게 분열이 됐겠어요. 그리고 일단 이 나간 사람들을 데리고서 통합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책무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지금까지의 행태를 갖다가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서 국민에게 이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하실 분? 예, 오마이뉴스의 최지용 기자입니다. 공천 룰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하위 20% 배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대위원장 맡으신 이후에 그대로 유지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하나 여쭙고요. 하나 가지는 새누리당 쪽에서 위원장님이 지금 현안 법안들,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북한 입법법이라든가 지금 노동개혁 법안이라든가 이런 법안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 국회에 이제 현안 중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갖다가 원곡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이 제대로 안 되면은 한국 경제가 마치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그 법안으로 별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법안을 난 여야가 지금까지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하여튼 합리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 최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천? 네, 공천에 관련해서는 이 공천 룰이 정확하게 어떻게 짜여 있는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공천 룰을 갖다 검토해 볼 것 같으면 대략 그 정도의 수준에서 공천 룰이 정해질 것 같으면은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판단이 있으면은 뭐 그게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 그것이 어떠한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치우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 약간의 수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질문 MBL 이성식 기자고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한번 질문을 해서 말씀을 했었는데 내용이 두 분이 좀 달라서 좀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 문 대표의 입장은 야권 대통합의 틀이 만들어지면 대표직 사퇴를 고려한다는 거고 또 그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 통합 가능성이 너무 낮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 좀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말씀이라 분명히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좀 추가로 좀 말씀. 아니 야권 대통합의 틀이 마련된다고 그러니 그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이 당의 모습을 갖다 바꿔가지고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시대를 갖다 가는다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란 말이에요. 근데 당이 싫다고 박차고 나간 사람들하고 거기에다 정력을 쏟다고 올 것 같으면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책에 있어서 항상 뭐 명분을 중요하게 내세우지만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정당의 흐름을 쭉 놓고 봤을 때에 명분을 따다가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많은 것을 내가 아주 현장에서 목격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통합은 통합대로 해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금방 뭐 틀이 짜여지거나 그러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선대위원장의 자리를 놓고 뭐 공동 선대위원장이냐 단일 선대위원장이냐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실 거는데 그 관심은 안 가져도 될 거라고 봐요. 또 추가 질문은 지금 이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민주당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탈당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건데요. 예. 지금 이제 뭐 많이들 나가셨고 이제 남은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호남의 뭐 박지원 의원이나 아니면 수도권의 장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탈당 가능성이 있다 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물어봐야지. 예? 내가 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대위원장이면 당연히 그런 탈당을 막으려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그 탈당하는 의사를 갖다가 진짜 가졌다면은 나는 우리 저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게 탈당 의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도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를 만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서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 자신이 뭐라고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대화를 갖다가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대화하신 뭐 여러 번 만나서 얘기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오랜 기간 동안에 뭐 이 당의 당적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3선, 4선 하신 분들이 당을 떠나려고 할 것 같으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에 내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대선 후보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미리 나가서 이 다음 2017년 대선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짜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명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가신 분들을 내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싫어서 나는 떠난다. 이것이 과연 내가 이거 명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내가 회의를 갖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신다 안 하신다는 얘기가 좀 비례대표 얘기도 나오고요. 이번 총선에 위원장님께서 출마하시는 여부라든지 가능성은 있는가요? 그거는 내가 지금 나는 솔직히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 나이가 지금 77세예요. 내가 이 젊어지는 국회에 가서 어디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쳐다보신다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곤욕스러운 일이라고.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지금에서 내가 뭐 그걸 추구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저기 아까 안윤학 기자. 네, 저 YTN 안윤학입니다. 그 위원장님께서는 저기 공동선대위원장을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당이 어쨌든 필요한 게 호남 민심을 잡는 건데 호남을 대표하는 뭐 친문대 의원이나 또는 호남을 대표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공동선대위원장을 같이 하실 생각이 있는지나 아니 나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호남을 볼모로 잡아가지고서 내가 호남을 대표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누구겠어요? 정치인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처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호남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의 기자 간담회를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생중계로 보신 것처럼 오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처음으로 당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영입을 정격 발표한 다음에 하루 만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기자들 앞에 나와 자신의 심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 15분 정도 오늘 기자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맨 처음에는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문재인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 그리고 당 원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선 의원들, 지도급 의원들이 함께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대표실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손을 잡고 박수로 김종인 위원장을 맞아줬습니다. 문희상 그리고 원혜영
신기남, 이미경, 이석현 등등 해서 많은 의원들이 함께 자리를 했고요. 별다른 멘트나 말은 없었지만 박수를 통해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을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는데요. 잠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야권 분열, 이것은 국민들의 실망을 불러왔고 수권 정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변화가 절실하다, 그런 절실성이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자신이 삼고초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영입에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통해서 문재인 대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 민주화에 헌신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경제 민주화를 제대로 하는 정당을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이다 라는 예측을,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그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후에 기자간담회, 기자들의 일문일답이 진행이 됐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공동선대위원장이 아니냐, 이런 예측,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은 단독선대위원장으로서 알고 이렇게 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향후 공천 룰이 어떻게 될지, 공천이 어떻게 될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그런 공천 룰에 따라서 공천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대위원장, 자신에게 대표의 권한 이런 것들이 이양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게 바로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탈당 여부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탈당 의사에 대해서, 그런 탈당 의사가 있는지 회의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대화를 여러 번 해봤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바로 탈당할지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따르면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인재영입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목표를 위해서,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탈당을 했지만, 다른 탈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싫어해서, 한 사람이 싫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를 말하겠죠. 문재인 대표를 싫어서 나간다, 이게 명분이 되느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야 대선 위에서 나갔지만 안철수 의원을 따라 나간 사람들은 문재인 대표가 싫어서 나갔는데 이게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앞으로 인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이어질 텐데요. 문재인 대표가 삼고초려를 해서 모셨다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이 되고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여급을 낚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이 새누리당의 어떤 입장을, 새누리당이 어떻게 또 반박을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견제할지, 그리고 국민의당은 또 어떤 또 수를 내놓을지 저희 오마이TV에서는 계속해서 주목하고 생중계나 여러 가지 취재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국회 생중계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시 스튜디오로 카메라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